춘천의 안개 낀 산자락에서 민주는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 걸었다. 가을의 찬란한 황금빛 단풍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다. 전직 군인으로서 그는 자연의 평화로움을 사랑했다. 그것은 군 복무 시절의 혼란스러운 나날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뭔가 달랐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숲의 일반적인 소리도 아니었고 사슴이 숲을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예전의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감각이 즉시 살아났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다. 번개를 맞은 오래된 참나무 뒤에서 나는 금속이 나무에 부딪히는 듯한 희미한 소리였다. 그 나무는 늘 그의 사냥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표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나무의 뒤틀린 뿌리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낡은 밧줄에 묶인 채로 큰 독일 셰퍼드가 있었다. 지저분한 털과 피부 아래로 드러난 뼈는 굶주림과 쇠약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은 단순히 버려진 개의 것이 아니었다. 자세를 고추세운 채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개의 목에서 금속성 광채가 반짝였다. 자세히 보니 군용 인식표였다.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지훈. 그의 옛 전우였다. 이 발견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위험 임무를 위해 훈련받은 군용견이 어떻게 이렇게 숲속에 묶여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1년도 더 된 일이었다. 그때 지호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산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축축한 땅바닥의 발자국을 보니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자국 패턴으로 보아 누군가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갔고 담배꽁초가 급하게 비벼 끈 흔적이 있었다. 걔는 눈에 띄는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는 사냥용 가방을 열어 물과 건조된 고기를 내밀었다. 걔는 망설이면서도 받아먹었지만 계속해서 민준을 주시했다. 군사훈련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밧줄을 풀어주자 걔는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이제 민준은 이것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지훈을 찾아야만 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오두막에 도착했다. 지훈이 이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가 흐트러져 있었다.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커피잔 바닥에는 말라붙은 찌꺼기가 있었다. 지훈의 군용 라디오는 테이블 위에서 분해된 채로 놓여 있었다. 오두막 구석에는 열린 배낭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접힌 지도가 보였다. 세 곳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오래전에 버려진 감시탑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부서진 라디오 안에서 발견된 쪽지는 민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군사 좌표 체계로 작성된 암호문이었다. 지도에 표시된 세 곳의 위치 중 하나는 그들이 젊은 시절 함께 근무했던 초소와 가까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오두막 주변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독일 셰퍼드는 계속해서 문 쪽을 응시하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는 개에게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훈이 항상 자신의 군용견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주는 지훈과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지훈이 말했었다. 그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을 알고 있어. 당시에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녁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다. 민주는 즉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오두막 뒤편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옛 훈련장 근처에 버려진 창고였다. 백호는 마치 이 길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앞장서서 걸었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걔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특정 지점을 반복적으로 파기 시작했다. 그곳을 파보니 금속 상자가 나왔다. 녹이 쓴 자물쇠를 제거하고 열어보니 내부에는 오래된 군사 문서들과 함께 USB가 들어있었다. 문서들은 5년 전 그들의 부대에서 있었던 비밀 작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지훈은 특수정보부서에 배속되어 있었고 민주는 그의 경호를 담당했었다. 상자 바닥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들의 부대원들이 찍힌 단체 사진이었는데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암호화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수호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찾고 있다. 진실은 감시탑 아래 묻혀 있다. 지훈의 필체였다. 민준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들의 마지막 임무 중 지훈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그의 행동이 변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창고를 수색하던 중 민주는 벽면에 새겨진 희미한 표식을 발견했다. 군사정보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기호였다. 그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백호가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했다.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재빨리 상자를 원래 있던 곳에 묻고 흔적을 지웠다. 백호와 함께 창고 뒤편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검은색 SUV가 창고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군인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창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네, 감시탑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팀을 배치하겠습니다. 검은 SUV가 사라지자마자 민주는 백호와 함께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감시탑으로 향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직접 그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다. 지훈이 남긴 단서들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도에 표시된 두 번째 장소, 옛 통신기지로 향했다. 도중에 민주는 자신의 군 생활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지훈이 그에게 했던 이상한 말이 있었다. 때가 되면 백호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때는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훈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신기지에 도착하자 백호의 행동이 달라졌다. 마치 이곳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특정 건물로 곧장 향했다. 건물 내부는 오래된 장비들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흩어져 있었다. 모두 5년 전 그들의 마지막 임무와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군사 기밀 유출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지훈의 부서에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한 구석에서 민주는 노트북을 발견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아직 따뜻했다. 누군가가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트북을 켜보니 암호가 걸려 있었다. 화면에는 진실은 언제나 빛을 향해 자란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 문구는 지훈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다. 그들이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이 말로 서로를 격려했었다. 민주는 이것이 암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광명승리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이것은 그들의 부대 모토였다. 화면이 열렸다. 노트북에는 수많은 문서 파일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한 폴더는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마지막 임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비밀 군사시설에서 발견된 이상한 실험 기록들, 의문스러운 거래 내역들, 그리고 높은 직위의 군 간부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다. 갑자기 백호가 날카로운 소리로 경고를 보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재빨리 노트북의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시간이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밖을 살펴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었다. 민주는 백호를 데리고 건물 뒤편의 비상구로 향했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자동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이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민준아, 나는 아마 이미 그들에게 쫓기고 있을 거야. 감시탑에서 만나자.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메시지와 함께 좌표가 하나 떴다. 그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번째 장소였다. 민주는 이제 지훈이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했다. 그곳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신처였다. 훈련 중에 우연히 발견한 지하 벙커가 있는 장소였다. 민주는 백호와 함께 건물 뒤편의 좁은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다. 그들을 쫓는 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백호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보였다. 개를 따라가 보니 숨겨진 오솔길이 나왔다. 이 길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것이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폐허가 된 군사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이곳을 기억했다. 5년 전 지훈과 함께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였다.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당시 그들은 단순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우연히 발견한 문서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그날 밤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백호가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가리켰다. 손전등을 비추자 계단 벽면에 특별한 표식이 보였다. 지훈이 남긴 것이 분명했다. 화살표는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서류들과 부서진 컴퓨터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면 가득한 사진들이었다. 군 고위 관료들의 비밀 회동, 의심스러운 거래 현장,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군사 시설들의 사진이었다. 사진들 사이에 커다란 지도가 붙어 있었다. 여러 장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다.
그리고 중심에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감시탑이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민주는 새로운 USB를 발견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하나의 파일만이 열렸다. 지훈이 남긴 영상이었다. 민준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5년 전 나는 우리 군 내부의 비밀 조직을 발견했어.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목적은 달랐어. 나는 증거를 수집했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내기 시작했지. 영상이 갑자기 끊겼다. 그때 백호가 경계태세를 취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낸 것이다. 민주는 재빨리 USB를 빼고 주변을 살폈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때 백호가 벽면의 한 지점을 계속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벽면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달랐다. 손으로 더듬어보자 숨겨진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로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민주는 백호와 함께 통로를 따라 달렸다.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들을 추격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었다. 통로 끝에 도달했을 때 민주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감시탑으로 가는 비밀 통로였다. 지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질 그곳으로.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민준과 백호는 감시탑 근처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주위는 어두웠지만 감시탑 주변에서 몇 개의 작은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이미 이곳을 수색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감시탑에는 두 개의 진실이 있다. 하나는 그들이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 같다.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감시탑 기초 부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콘크리트 블록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살짝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그들이 훈련받았던 시절, 이 감시탑은 특수정보부대의 은신처로 사용되었다. 당시 지호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항상 이 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했었다. 민준이 그 블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홈이 있었다. 지훈이 준 USB를 끼워보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순간 블록이 살짝 움직이더니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용 수첩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암호화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5년 전 지훈이 발견한 비밀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 부대였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비밀 조직이었다. 문서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부대장이었던 강 대령과 몇몇 고위 장교들이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좌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훈의 글씨로 이것이 시작된 곳이라고 쓰여 있었다. 갑자기 백호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재빨리 수첩을 검토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글이 있었다. 진실은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때 감시탑 위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그 불빛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지훈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감시탑 뒤편에 숨겨진 입구가 있었다. 그것은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민준은 이제 지훈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했다. 이 벙커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벙커로 향하기 전 민준은 수첩에서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비밀 조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은 군 내부의 기밀 정보를 외부 세력에 유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훈이었다.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준은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벙커로 향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하 벙커로 들어서자 형광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 광경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컴퓨터 스크린들과 첨단 장비들. 이곳은 단순한 벙커가 아니었다. 지훈이 5년 동안 준비해온 비밀 기지였다. 늦게 와서 미안해, 민준아.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중앙 제어실에 서 있었다.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였지만 그의 눈빛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 백호가 널 여기로 인도했을 거라고 확신했지. 민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5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도움이 필요해. 그는 중앙 컴퓨터를 켰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외부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첨단 무기 시스템의 설계도, 군사 시설의 위치, 작전 계획까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을 위해 거래했어.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스크린에 나타난 증거들은 명백했다. 거래 내역, 비밀 회동의 기록, 해외 계좌 이체 내역까지. 지훈은 5년 동안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왜 감시탑이야? 왜 이곳에 모든 것을 숨겨둔 거지?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으니까. 아무도 오래된 감시탑에 이런 첨단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게다가 그의 말이 멈췄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어. 지훈은 USB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모든 증거를 담은 최종 복사본이야. 이걸 가지고 특별수사팀에 가야 해. 그들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그때 벙커의 비상등이 켜졌다. 누군가가 시설을 해킹하고 있었다. 지훈은 재빨리 컴퓨터를 조작했다.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해. 그들이 이걸 손에 넣어서는 안 돼. 하지만 넌 어쩌려고? 민준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난 여기서 그들을 막을 거야. 내가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백호가 널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거야. 순간 벙커의 문이 흔들렸다. 그들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백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야 해, 민준아.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민준은 망설였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다. 그는 USB를 꽉 쥐고 백호와 함께 비상 탈출구로 향했다. 뒤에서 지훈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기억해, 민준아. 진실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어. 탈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민준은 백호와 함께 숲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지만 짙은 안개가 그들을 가려주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다. 며칠 후 특별수사팀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군 내부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지훈의 용기와 민준의 결단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가끔 춘천의 그 감시탑을 바라보곤 한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오래된 건물이 아니다. 그곳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증거이며 우정과 신념의 상징이 되었다. 백호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지만 민준은 안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 끝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준과 지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